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미국발 AI 회의론이 여전한 데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SK하이닉스와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로스페이스와 SK스퀘어 등 그간 시장을 주도해온 대형주들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우리 시장 더욱 힘든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상은 어떨지 우선 알아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1.54% 내리면서 현재 시간 4,027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2.06% 내리면서 919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장 초반부터 강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개장 잠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이후 급격한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후에도 외국인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낙폭이 점점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일중 저점 부근을 지나서 약간은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낙폭을 일제히 회복하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코스닥이 오늘은 2%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장부터 계속해서 낙폭이 커지면서 현재도 2%대 하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 상도 수급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상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계속해서 팔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시간 5천억 원 가까운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3천억 원 넘는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8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두 메이저 주체가 팔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3,400억 원가량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도 500억 원 가까운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4,2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통화스와프 그리고 한해지 기간의 1년 연장 발표가 있으면서 1,480원대에 육박하던 환율에서 내려왔는데요. 현재 외국인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0.49% 오른 1,474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이 미국의 재련소 건설 소식을 밝혔지만 영풍 및 MBK와의 경영권 분쟁 우려 속에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이사회의 미국 등 해외 재련소 건설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문제 삼으면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풍과 MBK는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설명 없이 사안이 졸속 처리됐다며 대규모 해외 투자와 지분 우회 구조를 만들어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재무 안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 현지에 11조 원을 투자해 재련소를 설립하는 계약을 문제 삼으면서 고려아연이 실제 미국 정부로부터 직접 투자받는 금액은 우리 돈 약 2,2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미 정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8조 7,400억 원을 차입하게 돼 결국 회사 재무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고려아연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이 현재도 10% 넘는 하락세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2.06% 내린 140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APR이 하락장송에서도 다시금 시가총액 10조 원을 돌파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업계에선 APR이 시가총액 10조 원을 돌파하며 화장품 대장주의 위상을 공고히 했고 4분기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APR이 현재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 상위 100개 제품 안에 7개 제품을 올려놓고 있다며 2024년 3분기까지만 해도 상위 100위권에 포함된 제품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입지를 크게 넓혔다고 말했고 신한투자증권 또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화장품 수출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마존 내 순위 변동을 고려할 때 APR의 4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향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가 최근 K뷰티 업종의 정식 커버리지를 게시하며 APR을 업종 대표주로 지정하자 APR이 바닥을 단단히 다지고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간 APR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이 현재 7% 넘는 강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7.37% 오른 26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아크릴이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부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크릴은 국내 최초 인공지능 전환 인프라 기업으로 의료 특화 통합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 및 공급합니다. 앞서 아크릴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된 기관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 709.5대 1을 기록했고 이어 진행된 일반 청약에서는 113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청약 증거금으로 5조 9,500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아크릴은 공모자금을 R&D와 시설 확대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구체적으로는 GPU 서버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장하고 AX 인프라 고도화 및 MPU 특화 플랫폼 개발 등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예진
박외진 아크릴 대표는 이번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급성장 중인 GPU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 국내 1호 AX 인프라 기업으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아크릴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이 현재 계속해서 상승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87.69% 오른 75,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향후 금리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줄 주요 경제 지표들이 이번 주 연달아 발표되고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도 예정돼 있는 만큼 시장의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내일부터 주요 지표가 쏟아질 시장 상황 속에서 대처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우정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여지없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AI에 대한 회의감, 버블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그동안 많이 끌어올렸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한 번은 체크를 해야 이게 변곡점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우려가 심화될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전까지는 우리는 어쨌든 반도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장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좀 감내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일본의 중앙은행 회의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일본의 금리 인상도 대비는 하고 있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 AI 버블론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연말에 시장에 조금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좀 한숨만 나옵니다. 떨어진 종목이 워낙 많고 하락폭도 크게 나오니까 그런 상황인데 연말이니까요. 제가 계속 내년을 보자, 좀 더 길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골드만삭스가 올 한 해를 정리를 했습니다. 올 한 해 정리한 내용, 어떤 중요 포인트들, 시장을 흔들었던 이슈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서 내년을 미리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2025년 시장을 뒤흔든 4가지 돈의 흐름이라고 해서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어제였고요. 발행을 했는데 올 한 해를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얻어갈 수 있잖아요. 지나간 거다라고 해서 올해는 그냥 넘겨버리자라는 게 아니라 올해의 흐름이 어땠고 이 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내년엔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이런 시장을 뒤흔든 테마나 업종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잘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을 뒤흔든 이슈는 뭘까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 따른 탈리프, 관세 이야기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2기가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관세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꺼내왔습니다.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중국, 그전에 1기 때는 중국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관세 정책을 펼쳤다면 이번 2기 때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편 관세를 매기는 이런 전략을 펼쳤죠. 이러면서 시장에서 이거 관세를 미국이 이렇게 올리면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경기 침체 오고 물가 올라가고 미국 내 지지율 안 좋아지고 이럴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그렇게까지 타격을 받지는 않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고 보니까요.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라별로 협상하기 위한 카드로 관세를 썼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와도 그런 협상을 했고 일본과도 협상을 했고 유럽 할 것 없이 중국과도 마찬가지죠. 결국엔 협상 카드로 관세를 썼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 북미 지역의 새로운 무역 협정도 세팅을 했고 국가별로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이제는 차근차근 해소되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관세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별로 없잖아요, 저희가.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를 매기면 평균적인 유효 관세율이 20% 이상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1년 정도가 지난 실제 유효 관세율은 13.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약간 둔화된 경향이 있지만 결국에는 과거에 1930년대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정책이 펼쳤던 과거가 있었는데 그때처럼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불황이 조금 더 심화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느 정도의 정책이 먹혀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관세에 대한 부담, 리스크는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를 통해서 조금은 떨쳐낼 수 있는 시장, 내년에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혁신입니다. 이노베이션. 올 한 해 가장 혁신적인 분야 뭐가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죠. AI와 그리고 코인, 가상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자, 일단은 올해 가장 시장의 중심이었죠. AI 투자, 캐펙스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블 논란이 확산이 되면서 AI에 대한 의구심이 약간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올해 AI 덕분에 매그니피센트 7, 미국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가 상승률이 꽤나 좋았습니다. 두드러졌고요. 단순히 하드웨어 투자하면서 칩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시장에서 투자한 만큼 수익을 내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증명이 돼야 된다라는 시장으로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인 수익 창출 단계에 이런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AI 투자는 인프라, 칩, 데이터 센터 여기에서 중심에서 이제는 에이전트나 응용 프로그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증명해야 하는 시장으로 내년에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좀 볼까요? 요즘은 스테이블 코인이 약간 잠잠한데 올해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어쨌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결제 수단으로 실제 결제 수단이 채택되는 일들이 내년에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은 약간 눌려 있지만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전반적인 이런 혁신이라든지 불안감들이 떨쳐졌지만 하지만 미국이나 전체적으로 제도적 신뢰성의 위기는 조금 불안한 요소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재정 적자 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엄청난 경제 위기나 굉장히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이렇게 역대급으로 높은 적자와 부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대한 걱정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 시장의 상승에 어쨌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도 계속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흔한 말로 달러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현상들은 시장에 또 약간의 불안감을 줄 수 있다. 재정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의 연준도 이제는 신뢰성이 약간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잖아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압박하면서 다음 이제 파월 의장의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다음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흘리고 파월을 압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페드가 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불안함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셧다운이 있었고 또 경제 데이터 이런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수정 발표되고 이런 것들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가 미국의 재정이나 미국의 중앙은행 이런 기관들의 신뢰성의 하락,
이런 것들이 정책 결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시장에 투자하는 우리도 그런 지표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내년에도 이런 불안한 시장,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시장을 대응해야 하는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끝나지 않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종전한다, 다시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불안한 입장이고 미국이 이제 나토나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국방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 미국의 이 국방력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유럽 이런 나라들은 이제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은 내년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지진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미국은 반도체나 첨단 기술을 중국에 주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중국은 히토류를 가지고 계속 미국을 압박하면서 미국은 자체 공급망을 만들려는 움직임 나타날 겁니다. 고려아연이 이번 주에 화제가 된 것도 결국에는 미국의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이런 밸류체인을 만들 때 우리나라 기업들도 함께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게 연속성으로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기술 패권 전쟁이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내년의 투자 포인트로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월가에서 인공지능, AI 인프라 관련 종목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졌다. 브로드컴, 오라클, 코어위브 주가는 지난주 급락에 이어 현지 시간 15일에도 동반 하락했다. 브로드컴은 하루 만에 5% 넘게 떨어졌고 오라클과 코어위브 역시 각각 2%대 8%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했다. AI 수요는 여전히 강했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은 수요가 아닌 수익성으로 이동했다. 특히 오라클은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해 설비 투자 규모를 기존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대폭 늘렸다. 장기 임대 계약과 차입 의존도가 커지면서 부채 비율은 500%에 달했다. 브로드컴 역시 AI 칩 매출은 급증했지만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선투자로 단기 마진 하락을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AI 인프라 투자의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막대한 선투자 구조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 돈 되는 섹터엔 테마 찾아보고요. 그리고 종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이분과 함께 찾아볼 텐데 YG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시장에서 찾고 계실까요? 첫 번째, 차영조 소장이 선택한 돈 되는 섹터인 테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로 차영조 소장님은 전선 관련된 테마 섹터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AI의 거품론, AI가 수익성을 낼 수 있을 것이냐,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 캐펙스 투자만 하는 게 맞냐라는 의구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전선 관련주는 오늘 또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이 전선 관련주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이 뭐 크게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네. 상황이죠. 그나마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은 조금 시장에 있어서 오전만 하더라도 좀 강하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 시장이 더 무너지면서 네. 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선 인프라 관련주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좀 시현하고 있는 부분들을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뭐 오늘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다 같이 이제 밀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차치하고 난다라면 만약에 시장이 오늘 생각만큼 이렇게 밀리지 않았었다라면 오늘 뭐 굉장히 큰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는 뭐 앞서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26년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전력 관련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뭐 다들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AI 거품론과는 좀 상관이 좀 거리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I 기업들, 뭐 플랫폼 기업이 됐던 아니면 하드웨어 기업이 됐던 소프트웨어 기업이 됐던 각각의 이슈에 따라서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품론에 대한 논쟁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은 일견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관련주들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뒤늦게 출발을 시작한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원전을 하느냐 신재생을 하느냐 이런 논쟁이 있을 정도로 지금 당분간은 막대한 전력 인프라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을 이용해서 누가 돈을 버느냐 그것이 바로 AI 거품론의 핵심이고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이 전력을 써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AI 거품론과는 다소 무관하게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주가 흐름을 배제할 수 없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AI 거품론 뭐 말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전력은 써야 하고 뭐 특히 뭐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데는 전력 인프라 자체가 워낙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걸 개발하는 것 자체도 뭐 꼭 AI가 아니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특별히 또 전선주들을 꼽아주셨는데 종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서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 LS를 먼저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S 같은 경우 이제 LS 그룹주들에 대한 이제 지주회사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LS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좀 드러나고 있고 오늘 뭐 같은 장세에서도 플러스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장중에 6%대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3%대까지 상승폭이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마이너스권을 보여주고 있는 전력 인프라와는 차별점을 좀 보이고 있고 LS전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LS 그룹주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가온전선인데요. 네.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5%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일주일째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오늘 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 지금 이제 차트 일중 차트에서도 보더라도 오늘 그 오전에 강한 것이 오후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래가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기관의 수급, 더군다나 이제 기관의 수급이 기존에 들어왔는데 주가는 3일 올랐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기존에 걷어들였던 기관의 수급이 뭔가 앞으로 향후에 주가의 상승,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S와 가온전선을 일단 한번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해보는 종목으로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전선주 중에 탑픽으로 제일 좋게 보고 계신 종목은 뭔지 소좀 알려주시죠. 일단 대한전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 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2%가 빠지고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 어제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저께 기관이 대규모 매수를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전선 가격 같은 경우는 전선주들 같은 경우 구리 가격을 결국은 뭐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선주들이 지금 현재 관련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대한전선 같은 경우 이제 해상 케이블 분야에서 있어서의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지금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것이 매력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3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을 전선주 중에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나 이런 AI 투자 계속 이어질 가능성 충분하고요. 여기에 전력은 꼭 필요한 인프라이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기대감을 갖고 오늘 약간 차별화된 업종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전력기기나 전선 이런 쪽으로 원전 하지만 전선주들도 접근할 만한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선 테마를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차영조 소장이 생각하는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어떤 건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는 하반기 신규 상장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신규 상장주들 테마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뭔가 주도주 반도체나 아니면 조방원이나 이런 업종들이 좀 쉬어가고 약한 모습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 것 같기도 한데 하반기 신규 상장주도 그렇고 최근에 자산주, 부동산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도 급등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공략하면 좋나요? 예, 오늘 신규 상장된 아크릴 같은 경우 이제 거의 300% 가까이 네, 주가가 올라가는 기염을 좀 토했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테마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규 상장주를 투자할 때는 몇 가지 요소를 봐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업황이 좋아가지고 그런 쪽에 이제 좋은 업황을 기대서 신규 상장에 들어오게 된다라면 그거는 반짝 상승하고 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을 놓고 본다라면 일단 업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벤처 기업처럼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업력이 좀 오래 있고요. 영업이익이 좀 탄탄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과거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치킨 값을 번다, 그런 거와는 조금 네. 다른 개념의 접근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 상장 종목들은 그러다 보니까 공모 당시서부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또 공모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니까 경쟁이 치열했고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것이 상장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수급을 좀 당기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현재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 이후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4분기에 11개 신규 상장주들의 평균 수익률이 130% 상승하는 곳에 네. 달하고요. 그다음에 공모주 11개의 첫날 상승률이 127%에 달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대형주들이 쉬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을 좀 이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근데 이것은 많은 금액을 들어가기엔 좀 부담됩니다. 그렇지만 소액을 가지고 트레이딩하면서 나름대로 수익을 따박따박 모아간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도 몰랐는데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 신규 상장주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네요. 평균적으로 거의 100% 이상 상승세를 보였으니까.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 최근에 움직였는지 좀 볼까요? 예, 신규 상장 종목들을 우리가 좀 놓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쿼드 메디슨이라는 기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쿼드 메디슨. 예, 쿼드 메디슨 같은 경우 의료용 마이크로 니드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상당히 높은 현재 지금 상승 흐름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쿼드 메디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7% 상승 정도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페스카로라는 종목입니다. 페스카로. 예, 페스카로 같은 경우 우리가 자동차 사이버 보안 업체인데요. 페스카로 같은 경우도 지금 10% 자동차 사이버 보안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라면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사이버 보안이 이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페스카로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자동차 업체로서 인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주가의 매수 포인트는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쿼드 메디슨과 페스카로 어쨌든
최근에 상장되는 종목들 중에도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의료 AI라든지 아니면 뭐 우주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관심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튀는 경향이 있는데 자,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 하반기 신규 상장주 중에 좀 꾸준히 볼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어제 상장된 TMC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TMC. 같습니다. 예, TMC 네. 같은 경우 어제 상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네. 쿼드 메디슨이라든지 페스카로 같은 기업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탑픽으로 보게 된 게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선박이라든지 원전, 그 다음에 이제 발전소 여기에 들어가는 네. 특수 케이블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업력이 좀 오래됐고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꾸준히 유지가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어제 상장된 거 오늘 또 이제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있는 좋네요. 기업인데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에 현재 지금 접어들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목표 주가를 잡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예. 왜냐하면 기존의 이제 주가의 궤적들을 좀 봐야 되는데 상장되기 이전의 궤적은 상장된 이후로 연결시켜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많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TMC 같은 경우 독자적으로 목표 주가를 25,0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9,000원을 처음에 했는데 지금 이제 변동성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17,500원으로 하단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하단은 17,500원,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MC 어제 상장을 했는데 일단은 뭐 업황이나 이런 것들 자체를 좋게 보고 계시네요. 선박 원전, 뭐 특수 케이블 제조하는 업체인데 어제도 뭐 평가가 좋았고 목표 가격을 한 뭐 25,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어요. 뭐 손절 라인은 오늘은 한 18,000원대 움직이고 있는데 17,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신규 상장준 대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당분간은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인 테마 YG경제연구소 차윤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워드 러투닉 미국 상무장관은 고려아연의 미국 테네시주 재련소 투자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재건하며 외국 공급망 의존을 끝내는 변혁적인 핵심 광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부터 미국은 고려아연의 확대된 글로벌 생산에 우선 접근권을 확보해 미국 안보와 제조업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미 국방부 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테네시주 클락스의 대규모 재련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러트닉 장관은 테네시에 건설될 재련소가 방어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자동차, 데이터 센터, 첨단 제조업 등 미래 핵심 기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륨, 게르마늄, 인듐, 안티몬, 구리, 은, 금, 아연 등 전략 광물이 미국 내에서 생산돼 전투기와 위성, 반도체 공장과 전력망까지 지원하게 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고려아연의 이번 프로젝트의 보조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미국 내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과 맞물려 추진됐다.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은 고려아연의 재련소가 핵심 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제조업 부활과 한미 전략적 협력을 동시에 상징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 마켓 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게. 그래도 코스닥이 2% 넘게 빠지다가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920포인트 선은 유지를 하고 있고 코스피도 4024포인트 선. 장중에 한 12시 구간에 조금 하락폭이 나오다가 다시 좀 회복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 선물 열심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물에서 6천억 원 넘게, 현물 코스피도 5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막판까지 연말까지 외국인들의 매도가 참 멈추진 않고 있네요. 이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좀 부담을 받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수합 달러 수합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 초반에는 원달러 환율이 6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네요.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파니까 지금 1,474원대까지 다시 원달러 환율 올라오면서 여전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계속 환율 관리 의지는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는 계속 지켜보시면서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장의 분위기를 종목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종목 이야기 나누면서 오전장의 분위기, 오후장의 분위기도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 위원님이 고르신 첫 번째 주목해야 할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무벡스입니다. 현대무벡스 최근에 로봇주들이 엄청 뜨거웠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현대무벡스 좋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사실 미국 시장에서 아이로봇이 파산 실정을 하고요. 그 영향을 받으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데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대무벡스와 SPG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현대무벡스는 결국 사상 최고가를 또 돌파를 했어요. 잠깐 여러분들 화면을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매출 6천억 시대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2022년도부터의 매출단들 2천억대에서 2024년 작년에 3,400억대 그리고 또 올해 아직 최종은 안 나왔습니다만 4천억대 꾸준하게 20% 이상씩의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2026년도, 2027년도에 이제 6천억대의 매출 목표를 예상을 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만 잘 나오는 게 아니죠. 영업이익도요. 다소 좀 부침은 있긴 합니다만은 작년에 493%나 급증을 하면서 246억을 기록했고요. 258억, 394억, 500억대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 당기순이익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물론 수주산업 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무벡스는 AI와 로봇을 접목해서 스마트 물류 시스템 특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계속해서 대기업들의 어떤 수주 소식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바로 그런 어떤 장점, 산업 현장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대주주가 현대엘리베이터라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무인 이송을 비롯해서 겐트리 로봇이라든가 이런 대형 제조기업의 수주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안정적인 이런 실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혼자서 움직이기는 힘듭니다. 그쵸? 오늘 다른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새로운 신고가를 내놓고 쭉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은 오히려 종가 무렵이나 내일 정도에 여러분들이 5일선과 이격이 좁히는 과정 속에서의 저점 매수 전략 충분히 가능한 그런 대표적인 어떤 면에서는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 실적과 연동이 되는 쪽으로 좀 압축해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대무벡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고가 찍고 13,86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윗꼬리 달면서 조금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는 훨씬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 엘리베이터도 좋다 이야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고배당 관련주도 예, 또 고배당이고 또 분류되고요. 새로운 신사업, 네. 이 신사업이 이제 현대무벡스 그렇습니다.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같이 좀 잘 가고 있는데 현대무벡스 한번 좋은 자리에서 저희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로봇주 중에 현대무벡스 주셨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구 의원이 선택하신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퓨런티어입니다. 자, 퓨런티어 오늘은 또 이제 테슬라가 뭐 전기차 이야기도 뭐 우주 이야기도 아니고 이번에는 자율주행 다시 그렇습니다.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뭐 성공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자랑을 하던데 퓨런티어도 우리나라 자율주행주들도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오늘 상당히 특징적인 모습이죠. 아침에 뭐 프리마켓 시장에서 대부분이 좀 올랐다가 네. 윗골이 달리고 하락 전환 내지는 음봉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모습들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수급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러한 가벼운 종목들, 네. 시총이 작은 것들 위주로 자율주행 테마들이 형성이 되면서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도 이 국내 카메라 모듈 생산업체에 장비를 공급을 하는데 바로 이 테슬라의 전장장비 매출의 한 80% 이상을 연계가 되면서 로보택시가 이제 뭐 1,000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더 확대가 되고 생산량이 증대가 되면 될수록 이 프론티어의 어떤 실적 개선세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겠죠. 이런 기대감으로 네.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런 중소형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땐 지금 신용 비율이 6%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월봉의 모습으로 보면 이제 바닥을 탈출해 주려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크게 이 지금의 이러한 자리들이 두려울 자리들은 아닌데 항상 단기간에 어떤 급등을 하거나 올라올 때는 이 왼쪽에 저항의 매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저점은 이제 나왔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바로 요 17,000원부터 18,000원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5,000원 넘어가면 매매는 자제. 그리고 17,000원 넘어가는 자리라든가 근처에 가면 뭐 또 짧게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오히려 다음 자리에서 15,000원이 이제 안착이 돼 준다면 다음 18,000원을 넘어가려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한번 다시 밀리는 자리 결국 뭐 14,000원 이하 자리가 되겠죠. 네. 그렇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 라인을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퓨런티어 일단은 뭐 주가가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그동안 좀 많이 눌려 있긴 했습니다. 예, 과연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힘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최근에는 계속 좀 실망을 주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자율주행주들이 아무래도 힘을 잘 못 받더라고요. 테슬라가 아무리 잘 가도 근데 추이는 일단 15,000원 지지하는지 좀 여부를 잘 확인해 보자라고 위원님이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퓨런티어 봤고요. 다음 세 번째 종목은 또 뭘까요? 세 번째 위원님이 선택하신 오늘의 종목 레이더 공개합니다. 자, S-오일입니다. S-오일도 최근에 주가가 좋은데 뭐 사실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S-오일이 요즘 주가도 좋고 재평가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좀 개선될 여지들이 많다. 어떤 이유일까요? 가장 큰 것이 이제 정제 마진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원유를 도입해 오는 것이 가격 하향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네. 그러니까 마진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유가가 뭐 60불 이상 70불로 넘어간다라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들어왔던 거에서 또 차익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고 뭐 여기서 더 유가가 뭐 급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확보하면서 정제 마진을 비롯한 전체적인 어떤 수익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모습들을 보시면 네. 미국 시장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일부에서는 이제 M7 이제 비중을 축소해라.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오늘 크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IT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들이 좀 많이 흔들린 거지 다른 경기와 관련된
경기 그러니까 민감주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경기 관련주들은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오히려 거죠. 다우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러한 측면으로도 본다라면 너무 우리가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라든가 기술주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경기 민감주라든가 뭐 전통 관련 네네. 제조업체들도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3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사실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급감을 하고 또 당기순이익도 적자가 지속이 됐던 이러한 네. 흐름에서 이제 올해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 무려 당기순이익이 998%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그리고 뭐 당연히 영업이익도 710%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올해 어떤 면에서는 뭐 배당도 좀 더 원래 고배당주 중에 하나였는데 아람코에서 많이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배당주로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면서 현재 위치에서 뭐 85,000원 이하 자리라면 뭐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지난번에 이제 요 9만 원이 넘어갔던 자리에서 살짝 눌림목이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약했으면은 여기 61선까지도 내려오는 자리가 있었을 뻔했는데 견조함을 이렇게 잘 보여주면서 다시 또 거래도 실려주고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뭐 일부 이익실현도 있습니다만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또 월봉상으로 보시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저항의 라인을 돌파 시도를 지금 해주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뭐 1차 목표가 1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7만 5천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조금씩 모아나가고 배당도 여러분들이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OL 최근에 뭐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시 좀 반등하면서 오늘 83,800원 정도까지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림을 지금 이 유가가 낮은 상태니까 싸게 들여왔다가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마진을 한번 기대하는 좋은 리포트들도 많고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O일 배당까지 플러스 알파로 잘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종목 더 볼까요? 마지막 종목은 뭔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APR입니다. 자, APR이 한때 잠시 쉬더니 다시 불을 붙이고 있어요. 오늘도 뭐 시장이 안 좋은데도 APR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뭐 이제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뭐 약간 탑으로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뭐 실적도 탄탄하고 미국에서도 좋고 네. 좋은 의견들이 많습니다. 공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지난번에 한번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죠. 네네. 그러나 결국은 오히려 저점 매수세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하방을 더 탄탄하게 굳혔고 시총 1위로 네네. 위험을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디큐브 AGR이라는 그 부스터 네네. V롤러가 새롭게 또 출시가 되면서 상당히 이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그렇고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내년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소위 그 미국이란 일본 플랫폼에서의 메디큐브가 독보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소 주가는 부침이 있지만 실적의 우상향은 지속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요. 지난번에도 한번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는 못했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다만 하방이 이제 탄탄하게 구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세 주를 제가 여러분께 했는데 네. 결국은 지난번 구간에서는 이렇게 돌파 시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이 하단부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또 이렇게 요 11월 말에 돌파 시도를 못하고 내려왔는데 이번 구간에서는 이 밑에 20만 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요 중심값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서의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 흔히 삼세판이라고 얘기해서 돌파 시도를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게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단기적으로는 24만 원과 28만 원에 이제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28만 원이 넘어간다라면 오히려 새로운 또 시세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APR 뭐 견조하네요. 지난달에 약간 뭐 이동선 이탈하긴 했지만
다시 금세 회복을 했고 다시 한번 지난 11월 4일에 27만 9,500, 28만 원 도전을 했었는데 신고가를 한번 도전하려는 지금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도 지금 열심히 동반 매수하고 있고 APR 뭐 분위기 나쁘지 않네요. 함께 저희도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